중첩 클래스, 네스티드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네스티드 클래스. 즉 쉽게 보면 클래스 안에 또 클래스가 있는 거죠. 자, 중첩 클래스와 이제 이 중첩 인터페이스 이쪽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런 케이스예요. 그 자바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클래스들이 가장 기본되는 그 동작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상호 동작한다는 걸 알겠죠. 자, 근데 여러 클래스와 독립적 관계를 가지고 동작하는 경우 어떤 클래스가 여러 다른 클래스들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동작할 때는 독립 클래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여러 클래스와 관련돼서 동작할 경우, 그런데 어떤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가 여러 다른 클래스하고 유기적 관계나 밀접하게 동작하지 않고 특정 클래스 하나하고만 얘네들은 이렇게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동작을 하지만 이 클래스는 이 클래스하고만 연관돼서 동작한다. 그러면은 이게 A 클래스고 B 클래스라면 B 클래스는 A 클래스 내부에 들어가는 게 효율적입니다. 결국 이 클래스는 A를 위해서만 쓰일 뿐이지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죠. 이 때문에 특정 클래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동작하는 경우에는 특정 클래스의 내부의 내부 클래스로서 선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의 어떤 클래스 내부에 선언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중첩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선언되는 형태가 이렇습니다. 어떤 클래스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 내부에 또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하는 케이스예요. 그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우터 클래스다. 외곽 클래스라고 그러고 얘를 이제 내부 클래스, 인너 클래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따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내부의 클래스를 선언할 때도 있지만 이 내부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당 클래스와 밀접한 관계의 어떤 클래스를 구현하기 위한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를 설치해 놓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설치해 놓고 이 클래스 내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면 되죠. 구현하면 되죠. 그래서 해당 클래스와 밀접한 관계의 클래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인터페이스가 딴 데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안에서만 이 클래스와 밀접하게 들어간다. 그럼 안에다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중첩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UI 프로그래밍에서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걸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 어떤 A라는 클래스가 B, C, D, E, F에서 여러 가지 클래스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연관을 가지면서 상호 동작할 경우에는 이 A라는 클래스를 독립 클래스로 만드는 게 좋다. 이때는 독립 클래스로 만드는 게 좋다. 근데 이런 아까 A라는 클래스가 B, C, D 이런 클래스들하고 이런 동작을 하긴 하지만 A라는 클래스는 B라는 클래스하고만 밀접하게 동작하고 얘네들하고는 거의 동작이 없더라. 그러면은 A 클래스를 독자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A라는 클래스를 B 클래스 내부에다 선언해서 거기서 사용하는 게 좋다. 어차피 B가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B 클래스 속에 A 클래스를 집어넣는 게 좋다. 내부 클래스로. 이때 A를 B 클래스의 중첩 클래스 혹은 A는 B의 인너 클래스, 내부 클래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중첩 클래스가 이제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 이제 감은 잡았죠. 자, 이런 중첩 클래스를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이제 중첩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선언하는 케이스인데 이제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클래스로 나눕니다. 하나는 멤버 클래스, 하나는 그 다음에 지역 클래스라고 있는데 멤버 클래스는 클래스 내부에 선언되면서 클래스 멤버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클래스 멤버로서 보통 뭐가 있죠? 우리가 클래스 멤버에는 보통 우리가 필드하고 메소드가 있었죠. 필드하고 메소드로 구성되는데 이런 필드와 메소드처럼 클래스도 동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멤버 클래스는 보통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또 멤버 클래스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하나는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가 있고 정적 멤버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은 이제 스태틱이죠. 스태틱 멤버 클래스. 우리가 왜냐하면 클래스 안에 필드를 선언할 때도 스태틱 필드를 선언할 수도 있고 인스턴트 필드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되는 거죠. 메소드를 선언할 때도 스태틱 메소드를 선언할 수도 있고 일반 메소드, 즉 인스턴스 메소드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 안에 선언되는 내부 클래스도 인스턴스 멤버로서의 내부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고 스태틱 멤버로서 스태틱 클래스, 정적, 중적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로 선언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메소드가 있을 때 얘네들은 그 클래스를 갖고 new 해가지고 객체가 선언돼야만 이 필드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외곽 클래스, 그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 외곽 클래스 객체가 생성돼야만 이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이 안 되면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즉 스태틱이 안 붙은 내부 클래스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 정적 멤버 클래스는 정적 스태틱 필드는 객체가 생성 안 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외곽 클래스 이 내부에 선언된 내부 클래스가 정적 멤버 클래스일 경우에는 외곽 클래스 객체 생성 없이도 클래스 이름만으로도 접근 가능하다. 이건 필드나 메소드 멤버처럼 똑같이 접근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가 하는 클래스 파일명은 어떻게 잡히냐면 아우터 클래스, 그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 명하고 달러를 하나 붙이고 멤버 클래스 명 들어가라. 나중에 여러분들 그 디렉토리 같은데 클래스에서 바이트 코드가 생성될 때 보면은 클래스 파일이 생성될 때 이름이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내부 클래스구나, 중첩 클래스구나 라는 걸 알아두고 그러면서도 인스턴스 멤버다. 근데 이제 정적 멤버 클래스, 스태틱 클래스가 멤버 클래스가 되면 달러하고 1을 하나 더 붙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달러가 붙었을 때는 중첩 클래스인데 이건 인스턴스 클래스고 달러 1이 붙으면 이거는 중첩 클래스지만 정적 클래스고 정적 멤버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멤버로서 들어가는 중첩 클래스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 클래스, 로컬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좀 특이합니다. 클래스가. 클래스 내부에 선언되는 게 아니고 메소드 내부에 선언돼요. 우리가 보통 클래스 속에 메소드가 선언돼 가지고 클래스 속에 메소드가 선언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그래서 클래스 속에 클래스까지는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이 특이한 클래스는 메소드 내부에 선언됩니다. 메소드 안에 선언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 클래스는 메소드 안에 선언되니까 그 메소드가 실행이 안 되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메소드가 실행돼야만 메소드 내에서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를 new를 해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 메소드가 실행이 안 되면 생성 자체도 안 돼요. 그래서 메소드가 종료되면 또 소멸됩니다. 이런 멤버 클래스와 지역 클래스로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징을 여러분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는 이제 이렇게 선언되는 거예요. 외곽 클래스, 아우터 클래스가 있고 아무것도 안 붙었죠. 스태틱이 안 붙은 그냥 클래스. 이건 경우는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스태틱을 붙여서 내부에 중첩으로 선언하면 스태틱 중첩 클래스예요. 정적 멤버 클래스가 되고 근데 그 외곽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에 메소드가 있는데 그 메소드 내부에 이렇게 클래스가 선언될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정적 클래스입니다. 지역 클래스, 로컬 클래스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로컬 클래스는 스태틱을 선언할 수가 없어요. 메소드가 실행 안 되면 이게 동작을 안 하는데. 자, 그러면 왜 중첩 클래스를 사용할까 하는 why 우리가 중첩 클래스를 사용하냐 힘들게. 그게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어떤 클래스 내부에 선언돼 가지고 그 클래스 동작에 도움을 주는 클래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첩에 선언된 것들은 헬퍼 클래스 그런 것들을 헬퍼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특정 동작 영역에서 계산기라든지
소팅한다든지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는데 그 동작을 특정 클래스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특정 동작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서 동작하는 클래스들을 하나의 클래스 내부로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클래스의 동작을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그런 클래스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헬퍼 클래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클래스라는 속에, 예를 들어서 B 클래스 속에 A 클래스가 들어와서 B 클래스 동작을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이 기능들이 해준다 그러면 A가 B의 헬퍼 클래스가 될 수 있대. 헬퍼 클래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B와 B가 필요로 하는 동작들을 이 내부 클래스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한 군데 몰아넣어서 캡슐화 정도를 계산해서 정보 은폐성을 높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예를 들면은 대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작업하는 소규모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소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대기업과 이 소기업 하나가 밀접하게 동작을 한다. 즉 이 소기업이 이 대기업을 굉장히 보조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독립시켜 동작하는 것보다는 소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해서 회사로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의 자기 기업처럼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또 뭐냐면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팀이 있는데 하나의 팀이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작품 제작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작업하는 사람이 외부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소통할 때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이 사람을 그 이 팀 속의 팀원으로 영입해버려서 하나의 팀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알겠죠? 그런 개념의 중으로 중첩 클래스가 동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그 우리가 중첩 클래스를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는 그 멤버 클래스가 있고 하나는 그 지역 클래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멤버 클래스는 이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와 정적 이제 멤버 클래스가 있었죠. 자, 그럼 먼저 이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라는 걸 먼저 네 가지를 이제 차례차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그 먼저 그 네 개의 이제 크게 이제 자세하게 보면 네 개의 클래스가 나올 수 있었죠. 그 멤버 클래스하고 그 지역 클래스, 그다음 멤버는 인스턴스 멤버와 정적 멤버 클래스, 그다음에 이제 로컬 클래스가 있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부터 이제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를 보통 인너 클래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냥 보통 인너 클래스 하면은 이게 내부 클래스지만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를 의미하고 정적 클래스가 되려면 스태틱 인너 클래스라고 스태틱을 앞에 붙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는 인스턴스 필드나 메소드처럼 스태틱 키워드가 없이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멤버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스턴스 메소드나 인스턴스 필드처럼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하는 외곽 클래스, 그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 외곽 클래스의 인스턴스 멤버와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메소드와 인스턴스 필드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인스턴스 필드가 그 인스턴스 메소드들이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그 이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도 그 외곽 클래스의 인스턴스 필드나 메소드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호출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곽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소드와 필드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적 멤버, 즉 이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에는 스태틱 멤버를 선언할 수가 없어요. 스태틱 멤버는 그 인스턴스 멤버 속에 선언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적 멤버, 즉 정적 메소드나 정적 필드를 선언할 수 없다. 즉 뭐냐면 예를 들면 클래스 아우터하고 클래스 인너 이제 이렇게 인스턴스 멤버를 선언할 때 이게 인스턴스 필드들은 이렇게 인스턴스 메소드는 선언이 되지만 스태틱을 붙여갖고 스태틱 이렇게 필드는 선언하면 안 됩니다. 선언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메소드도 이렇게 스태틱 붙은 정적 메소드도 선언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 멤버의 객체,
그 내부 인너 클래스의 객체는 외곽 클래스 객체 내부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곽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야만 내부 클래스 객체가 생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외곽 클래스에서 그 아우터 클래스에서 그 인너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고자 할 때는 인너 클래스 이제 요거의 객체를 선언하는 거죠. 요거 객체를 생성하고자 할 때는 먼저 외곽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을 때 아우터 해가지고 외곽 클래스 객체를 뉴 아우터에서 외곽 클래스 객체를 먼저 생성한 다음에 이 생성된 그 외곽 클래스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인너 클래스 객체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생성할 때 아우터 점 인너 하고 요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를 선언하겠다는 거죠. 인너 클래스 객체를 그 타입을 만들어서 IC라는 이제 필드를 잡아주고 OC 그 아우터 클래스의 new 동작을 가지고 인너 클래스를 만들어 달라. 요걸 만들어. 이렇게 두 단계를 가지고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곽 클래스, 아우터 클래스 바깥에서 내부 클래스 하나를 생성하고자 할 때는 이 두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스태틱 멤버 클래스이면은 정적 멤버 클래스는 그 스태틱이 붙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키워드를 붙여서 클래스의 내부에 선언된 멤버 클래스예요. 스태틱 인너 클래스인데 이 스태틱 클래스의 메소드처럼 정적 멤버 클래스는 스태틱 인너 클래스는 외곽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와 메소드를 액세스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동일합니다. 이거는 스태틱 클래스의 메소드처럼 그 정적 멤버 클래스는 외곽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와 메소드를 액세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스태틱 그 인너 클래스는 그 외곽 클래스를 생성하지 않고도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인너 그 인스턴스 멤버는 외곽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나 인스턴스 메소드는 외곽 클래스 객체가 생성이 돼야만 돼요. 그래서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태틱이 붙은 내부 클래스에서도 인스턴스 멤버는 외곽 클래스의 인스턴스 멤버는 액세스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객체를 생성해서 객체의 잠수 변수를 통해서 액세스 가능하다. 그래서 그 외부 이런 경우는 이제 스태틱 인너 클래스죠. 아우터 클래스가 있고 인너 클래스를 만드는데 앞에 이렇게 스태틱을 붙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그 내부 스태틱 인너 클래스에는 스태틱 변수 선언할 수 있고 스태틱 메소드도 선언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인스턴스 멤버에는 이게 안 됐죠. 그러나 여기는 이게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객체를 만들고자 할 때는 아우터 외부에서 인너 객체를 스태틱 인너 객체를 생성하고자 할 때는 그냥 선언하면 돼요. 이렇게 outer inner.ic에서 new outer inner 이렇게 해서 선언하면 인너 객체가 그냥 생성이 됩니다. 이제 두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생성이 가능하다. 즉 아우터 객체를 생성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인너 이게 스태틱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인너 객체를 생성하고 나면은 IC다. 그 다음에 직접 요 스태틱 필드 요런 것들은 생성하지 않고도 그냥 액세스할 수 있어요. 요거는 스태틱이기 때문에 outer.inner.field2 해가지고 그대로 액세스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 스태틱 메소드도 그대로 액세스할 수 있다. 뭔지 알겠죠? 이거는 인너 객체 요거를 스태틱 인너 객체를 생성하고자 할 때고 생성 없이 그냥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outer.inner.field2에서 액세스할 수 있고 이런 스태틱 메소드는 그냥 outer.inner.메소드 이렇게 즉 요 IC를 거치지 않고 그냥 액세스할 수 있죠. 요거는 그 정적 멤버 일반적인 정적 멤버의 특성과 동일해요. 자 이제 그 인스턴스 멤버와 그 스태틱 정적 멤버 클래스, 중적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아까 얘기한 이제 지역 클래스라는 게 있죠. 메소드 속에 선언되는 클래스. 아주 특이한 좀 클래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로 알고 크게 쓸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이 지역 클래스는 중괄호로 둘러싸인 그 블록 내부에 정의되는 중적 클래스예요. 그 블록이 있으면 아무데나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메소드 몸체 내부에 선언될 수도 있고 for 혹은 if절 내부에도 선언될 수 있어요.
for도 블록을 가지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런 블록만 있으면 그 안에다가 그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다 로컬 클래스, 지역 클래스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메소드 내부에 그냥 선언됩니다. 메소드 내부에.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떤 블록이든 내부에 정의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로컬 클래스이기 때문에 뭐 퍼블릭이라든지 그 메소드를 실행할 때 이 클래스를 생성해서 동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접근 퍼블릭이라든지 프라이빗 혹은 스태틱 키워드를 붙일 수 없다라는 걸 알아둬라. 당연한 거죠. 메소드 내부에서만 사용되니까 접근 제한이 필요 없어요. 그 메소드가 퍼블릭하면 되는 거고 메소드가 실행 안 되면 실행할 수 없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스턴스 필드와 메소드만 가능하며, 그리고 스태틱은 선언 안 된다고 그랬죠. 인스턴스 필드하고 메소드만 선언 가능하고 정적 필드와 메소드는 선언할 수 없다. 아까 이런 얘기 했죠. 그러나 이제 이것도 외곽 클래스 멤버, 그 메소드라든지 외곽 클래스의 메소드, 외곽 클래스의 필드, 그 다음에 그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 이런 거는 액세스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파이널로 선언된 지역 변수를 액세스할 수 있다. 파이널이 아닌 건 액세스 안 됩니다. 파이널로 선언된 지역 변수인 경우, 지역 변수니까 그 로컬 변수죠. 지금 메소드 내부에 선언된 변수는 파이널로 선언된 것만 그 액세스 가능하다. 근데 이제 파이널 선언 안 하고 요새 최근에 와서는 파이널로 여겨질 수 있는, 추정될 수 있는 변수, 지역 변수는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이널을 꼭 안 붙이더라도 그 메소드 내부에서 그 변수의 값이 변하지 않더라. 이런 거를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될 때는 유효한 파이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액세스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예를 들자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앞에서 그 배웠던 그 이제 모든 중첩 클래스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예를 하나 봅시다. 이제 구조적인 형태만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우터 클래스를 하나를 선언을 하고, 그 이제 아우터 생성자죠. 이게 생성자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트 인너, 이건 이제 정적이 아닌 그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죠. 중첩 클래스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또 그 생성자가 있고, 이제 필드 선언하고, 메소드 선언하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정적 필드나 정적 메소드 선언은 안 된다. 그 인스턴스 멤버 속에는. 이거는 이제 그 일반 그 클래스 개념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멤버 클래스. 이제 정적, 중적 클래스죠. 이제 요거는 그 보시다시피 요거는 이 속에 다 정적 필드나 정적 메소드 선언도 다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메소드를 선언해주고 그 메소드 내부에 이제 클래스가 선언돼. 이게 이제 지역 클래스죠. 로컬 클래스죠. 이제 요 속에는 이제 물론 생성자 있고 필드가 선언되는데 필드 메소드 다 선언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속에는 정적 필드나 정적 메소드는 선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지역 클래스는 이 메소드가 실행 안 되면 그 생성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뭐니까 메소드 내에서 이렇게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메소드 내에서 이렇게 외부에서는 이걸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생성을 해서 내부에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메소드가 실행이 안 되면 이 지역 클래스는 생성돼서 동작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보면은, 그래서 저 앞에 선언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그 네스티드 액세스, 이제 중적 클래스를 액세스하는 걸 살펴보면은, 요 이제 메인 프로그램에서 자, 외곽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 이제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이제 그 객체가 OC가 선언됐죠. 그 다음에 그 인스턴트 멤버 클래스,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2단계로 성립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생성된 아우터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요 생성, new 메소드, 아웃 객체 new를 선언해가지고 new 메소드를 가지고 생성된다 그랬죠. 여기 아까 2단계를 거쳐서 선언된다. 그 인스턴스 멤버를 외부에서 생성하려면 이렇게 2단계로 생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끝나면은 이제 그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의 객체가 IC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IC를 통해서 이렇게 액세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적 멤버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이런 2단계를 한 번에 된다고 그랬죠.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선언할 수 있다고 그랬죠. outer.staticInner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new outer 한 번에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정적 그 중첩 클래스가 객체가 선언되지 만들어지고 그래서 SIC라는 이제 정적 그 스태틱 인너 클래스 객체를 가지고 그 필드를 다 액세스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봤듯이 필드2나 메소드2는 정적 필드고 정적 메소드였죠. 이거는 그대로 이 객체 생성 안 해도 사실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정적 필드고 정적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 아우터 클래스 이름과 인너 클래스, 정적 인너 클래스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소드 아까 그 전에 보면은 아우터 객체에 그 메소드가 선언돼 거기에 지역 클래스가 선언돼 있었죠. 그래서 그럼 아우터 객체에서 그 지역 클래스가 선언된 메소드를 동작시키면 이제 그 지역 클래스가 객체가 생성돼서 그 클래스 안에서 동작한 것처럼 그 메소드 안에 동작한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아우터 객체가 생성돼서 메소드를 호출해야만 그 로컬 클래스는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를 하나 이제 더 들어보면은 그 이제 로컬 클래스 이그젬플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조금 이제 실제 예죠. 그래서 그 레귤러 이제 정적 필드죠. 클래스에 선언된 정적 필드를 레귤러 익스프레션 해가지고 0에서 9를 이제 그것만 가지고 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요 속에 이제 요 클래스 내부에 메소드가 선언됐죠. 메소드가 선언돼서 verify phone number. 요게 이제 폰 넘버가 인풋으로 들어오는 요 폰 넘버 두 개가 폰 넘버 1, 폰 넘버 2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게 정상적인 전화번호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는 메소드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넘버 랭스를 파이널로 선언했죠. 이게 저 파이널 상수를 잡아줬고 이게 이제 지역 클래스이기 때문에 지역 클래스에서는 그 블록 외부의 지역 변수는 상수 파이널로 선언된 것만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걸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이 파이널이 꼭 선언 안 돼도 이게 파이널처럼 메소드에서 동작하더라. 즉 값이 안 바뀌고 전혀 고정된 채로 그대로 동작한다. 변경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게 유효한 파이널로 해서 파이널 선언 안 해도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소드 verify phone number라는 메소드 안에 폰 넘버라는 클래스가 선언되죠. 이게 이제 클래스, 로컬 클래스, 지역 클래스죠. 그 메소드 내부에. 그래서 이 지역 클래스 내부에 이제 또 메소드 또 선언할 수 있어요. 메소드 속에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 클래스 속에 또 메소드가 선언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소드의 하나의 명령어처럼 동작해요. 명령어처럼. 그래서 이 속에 이제 요 클래스에 이제 요 필드죠. 잡아주고 그 속에 이제 생성자 잡아주고 이제 생성자가 여기까지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폰 넘버라는 클래스 내부에 get 넘버라는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폰 넘버 지역 클래스가 끝나는 거예요. 클래스가 끝나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메소드들이 이제 또 메소드 안에 있는 명령문들이 이제 적히게 되는 게 요거죠. 그래서 my number는 new phone number 해가지고 폰 넘버 1을 가지고 생성을 하고 my phone number라는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폰 넘버. 그 다음에 폰 넘버 클래스의 객체를 또 생성하죠. 근데 이제 요 폰 넘버라는 게 이제 그 실질적인 로컬 클래스죠.
로컬 클래스 객체를 그 메소드 안에서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드 verify phone number라는 게 실행이 안 되면 그 지역 클래스는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테스트하는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verify phone number라는 거 하나만 불러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생성되면서 폰 넘버 객체가 생성되면서 이제 동작을 하죠. 그래서 뭐 그 폰 넘버라는 지역 클래스의 좀 메소드를 실행해서 이게 널이면은 넘버는 인밸리드하다. 그렇지 않으면 post number is my number one. my number one는 해서 get number를 얻어서 이거는 이제 밸리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폰 넘버 또 얻어가지고 이게 널이면 밸리드, 인밸리드한 거고 아니면 널이 아니면 이제 get number를 얻어가지고 이제 프린트 해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 verify phone number 메소드의 메소드 블럭 종류고 이제 그 폰 넘버라는 클래스를 지역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아우터 외곽에 있는 메소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메소드 속에서는 딱 하나가 그냥 verify phone number라는 메소드를 하나 호출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폰 넘버 두 개를 집어넣는 거죠. 폰 넘버 두 개를 집어넣어서 이게 맞는 거다, 틀리는 거다.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 넘버는 포스트 넘버는 그 1, 2, 3, 4, 5 적어주죠. 근데 이제 세컨드 넘버는 잘못된 거죠. 잘못돼서 인밸리드 하다라고 이제 결론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연결해서 그 다음 시간에는 요 외곽 중첩 클래스들의 외곽 클래스와의 그 필드나 메소드를 액세스하는 권한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거 아까 다 얘기는 했지만 이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